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걸 보면서 반원이라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반지름 얼마짜리? 2루트 2짜리 반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자면 이렇게 반원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2루트 2, 여기가 마이너스 2루트 2 이렇게 생긴 반원의 식이 얘입니다. 얘. 자, 그런데 x가 2부터 2루트 2까지예요 했으니까 2부터 2루트 2까지면 여기 부분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 위에 곡선 C가 있고요. 그 위에 점 누구를 찍었대? P를 찍었답니다. 그러니까 P는 여기에 검은색 부분을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읽어보면 P에 대해서 OQ의 길이는 2고요. 그리고 그 POQ의 각이 4분의 파이를 만족시키는 직선 OP를 하나 뭐 어쩌고저쩌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여기 뭐냐면 OP가 이렇게 하나 일단 P 아무데나 딱 찍어놓고서 얘랑 몇 도를 이뤄요? 45도 맞나? 45도 4분의 파이를 이렇게 이루는 직선을 찍는데 얘랑 4분의 파이를 이루는 직선은 이쪽도 있고 당연히 위쪽도 하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애들 중에서 어디 쪽에 있는 아랫부분에 있는 점을 한번 Q라고 찍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 직선 위에 Q를 하나 찍으시면 되는데 그때 길이를 얼마짜리로 찍으래? 2짜리로 찍으래. 그러니까 2 떨어진 어딘가에 Q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Q를 찍어놓은 상황에서 이제 뭐라고 주냐면 점 P가 곡선 C를 움직여. 그러니까 P는 여기 검은색으로 움직여. 이렇게 준 거고 그리고 또 웃긴 게 OP가 있어요. OP. 이게 OP잖아? OP 위에 X라는 점이 또 움직여. 그러니까 여기 위에 움직이는 점 X가 이렇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X는 여기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발음이 왜 이래? OQ 위에 Y도 있어요. 그러니까 OQ 위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누구도 있다는 얘기야? Y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점이 3개가 있는데 P, X, Y를 다 더해. 그러면 그게 뭐가 돼? Z의 종점이 된다 이 얘기야. 됐을까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P, X, Y가 다 돌아다니는 동점들이잖아. 그럼 걔네들을 다 더했을 때 종점들이 갈 수 있는 하나의 영역이 결정될 텐데 그 영역 Z를 우리는 D라고 한다까지 일단 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 뒤에 거는 읽기 전에 D부터 먼저 찾아야 되는데 요거를 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잘 봐. P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움직여 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움직이지. 그러면 중간 찍지 말고 끝에 놓고 찍어 놓고서 거기다 고정시켜 놓고 다른 점들 움직이면서 저 종점을 추적하면 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한번 해볼게. 자, 봐봐. 그러니까 내가 지금 5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반지름 2루트 2짜리 반원이 이렇게 있을 거고 좀 잘 그려볼까? 요렇게 2까지 이렇게 곡선 C가 있는데 P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잖아. 그러면 여기를 그냥 P1 여기를 P2라고 해서 이 두 개의 상황을 갈라놓고 경계로 몰아놓고 나머지 것들을 찾아보자 이 얘기야. 그럼 내가 만약에 P1의 상황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죠. 여기에 5, 여기에 P1, 여기에 2루트 2라는 길이가 있으면 실제로 P1을 여기다 뒀을 때 X는 여기 위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맞지? 그럼 여기 봐봐. 5P랑 5X 두 개를 더하잖아? 그럼 여기에 X가 이렇게 있을 때 X가 가장 왼쪽에 그냥 여기 끝에 5점이랑 똑같은 곳에 있으면 이 두 개의 합은 당연히 여기에 와 있을 거야. 무슨 말인지 돼요? 그런데 만약에 X가 이렇게 중간 어정쩡하게 있으면 5P 더하기 5X는 여기서 200터 더하기 200터니까 거기보다 조금 더 간 곳에 5P 더하기 5X가 이렇게 와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럼 X가 가장 끝에 당연히 P하고 똑같은 지점이 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5P 더하기 5X는 이 길이만큼 한 번 더 간 곳에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 즉 이 P1을 여기다 고정을 시켜놓고 보면 5P 더하기 5X는 누구와 누구 사이? 요 노란색 선사 위에 가서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벡터가 결정이 되는 거야. 약간 이해됐을까요? OP는 딱 너고 그것보다 OX가 더해지게 되면 여기 사이를 OX의 길이에 따라 더 갈 수 있을 거니까 맥시멈으로는 2배, 딱 최소값으로는 OX까지 움직일 수 있는 게 두 벡터의 합이야. 자, 그런데 거기다가 누굴 더하래? OY를 더하래. 근데 OY가 뭐냐면 OP를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4분의 파이만큼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길이가 2가 되는 지점이거든? 그러면 여기 위에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게 Y야. 그럼 Y가 가장 끝에 이렇게 걸려있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OP, OX 이 두 개의 합의 끝을 만약에 여기로 왔다면 거기다 Y까지 더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맞지? 이 끝에 왔다고. 그런데 이 Y값이 줄어들면 당연히 이런 데도 다 가서 찍을 수 있는 거 아니야? Y가 0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까지 찍히겠지. 이게 돼요? 자, 그럼 다시 OP 더하기 OX의 가장 맥시멈은 여기거든? 그런데 거기서 OY도 맥시멈으로 당겨주면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y값 줄여가면 당연히 그 전까지도 갈 수 있을 테니까 이 세 개의 벡터의 합은 이렇게 생긴 평행사변형 안의 영역들을 가서 다 찍을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약간 이해될까요? 아, 그러니까 이게 D네 이렇게 되는겨. 그러면 P1이 여기에 있을 때 내가 저 D를 다시 여기다가 표현해보면 이런 식으로 평행사변형이 하나 이렇게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D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그런데 내가 그 중간에 어딘가에 예를 들어 P를 이렇게 찍었다면 당연하겠지만 얘를 기준으로 5P 더하기 5X는 너의 최대 몇 배까지 갈 수 있고 2배까지 갈 수 있고 여기까지 갈 수 있으니까 이 위를 합쳐서 왔다리 갔다 하는 게 5P 더하기 5X가 될 거고 똑같아. 걔를 기준으로 5Y를 더한다는 얘기는 얘를 기준으로 4분의 파이 45도만큼 가는 이 벡터의 직선의 끝이 왔다리 갔다 하는 게 5Y잖아. 그죠? 그럼 똑같아요.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최대 맥시멈으로 가서 여기까지 갈 수 있으니까 얘도 똑같이 평행사변형의 그림이 D가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될 거다 이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이런 중간은 연습용으로 본 거고 이 끝에 봐야지. 끝에 가장 끝으로 갈 때 이렇게 된다면 야 그림 좀 망했다 어떡하냐 이거 좀 부족한데 이렇게 이제 갈 수 있죠. 2배까지 5P2가 여기에 맥시멈으로 가게 되어 있다면 5P 더하기 5X의 벡터의 끝은 얘의 최대 몇 배까지? 2배까지 여기라고 할게요. 그리고 최소 여기까지 갈 수 있고 얘를 기준으로 45도면 여기거든요. 여기 얘가 4분의 파이까지 아까 가는 거였으니까 여기까지 가면 5Y는 요렇게 되면서 이게 뭐가 되냐면 마지막 맥시멈 D의 영역이 결정이 됩니다. 그럼 P가 이렇게 슉 따라서 움직이면서 저런 평행사변형들이 쫙 이렇게 깔린다 이 얘기고 그 D들을 다 합치면 내가 찾는 D가 될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준 거야. 여기서 될까요? 자, 그래서 이제 D가 이렇게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현들을 이제 읽어보면서 마지막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볼게요.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뭐라 그랬냐 하면 이렇게 줍니다. 영역 D에 속하는 점 중에 Y축과 거리가 최소인 점을 R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로 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 D 영역 안에 들어가는 애들 점들 중에 Y축이 이렇게 있는데 그 Y축과 거리가 가장 짧은 점을 R이라고 부르지. 그러면 여기 그림에서 보면 어디야? 여기죠. 이게 R이야. Y축하고의 거리가 가장 짧은 점. 이해했나요? 그럼 너를 R이라고 두었을 때 5R 더하기 5G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라. 이게 문제입니다. 5R 벡터를 하나 이렇게 찍고요. 그리고 이 I랑 5G 벡터. G 벡터는 이 D 영역에 가 있을 수 있는 점을 G 벡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I의 벡터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사실 조금 좀 약간 고민을 해야 됩니다. 벡터의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 뭐로 구하는 게 좋은가라고 생각하면 일단 최대, 최소를 볼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얘는 좀 뭐 경유해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얘는 누가 제일 편하냐면 저는 길이 곱으로 했어요. 길이가 제일 편해 보여서. 왜냐면 5R을 이렇게 기준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내가 여기를 이 점 하나를 찍어서 여기를 Z라고 이렇게 부르면 두 개의 내적의 값은 이 Z를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생기는 이 길이와 여기 보이는 이 길이의 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 길이 얘는 어차피 고정이 돼 있으니까 이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길이가 가장 길게 되면 내적이 제일 길어지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럼 당연히 이 수선의 발이 가장 길어지게 할 수 있는 그 끝점이 어디 거다? 여길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이 벡터를 기준으로 선이 좀 짧은데 얘에서부터 얘까지 뭘 내리면 수선의 발을 내리면 그때 내린 길이가 가장 길어질 때 상황이 될 거니까 여기에 보이는 Z가 어디 있을 때 여기에 있을 때가 사실은 내적이 뭐가 될 거다? 최대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내적이 최소가 될 때는 여기 보이는 5R이라는 선에 내린 수선의 발이 가장 짧을 때라고 볼 수가 있잖아. 그럼 언제가 가장 짧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얘인가? 아니면 얘인가? 해보니까 얘인 것 같아. 그림을 좀 내가 대충 그렸는데 제대로 그리면 얘로 이렇게 수선의 발이 가장 짧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Z가 여기에 있을 때가 사실은 저 벡터가 뭐가 될 때다? 최소가 될 때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그럼 그 두 개의 결과값을 계산하는 건 저는 성분 썼습니다. 저 아시죠? 성분 덕후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 보이는 얘네들 좌표 다 찍어갖고 이 점 좌표, 이 점 좌표 찍어서 그냥 내적해서 계산해서 구했던 것 같습니다. 됐나요? 그냥 길이곱으로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이렇게 지금은 했고요.